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하나의 어로스페이스입니다. 중동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없이 이어지게 될까요? 언젠간 전쟁은 종식되기 마련인데, 오늘은 전쟁 지속과 종식의 관점에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전망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중동 이슈부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가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를 했습니다. 중동에서의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이란은 10월 1일 하마스 헤즈볼라 수장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약 200기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 충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슈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보관한 무기고를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격은 러시아 브란샤크 접경 지역에서 무기고를 겨냥을 한 건데, 이곳에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과 포탄이 보관되어 있었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서터미널을 드론으로 공격한 지 4일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러시아는 이런 막대한 양의 탄약을 또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계속 또 호소를 하고 있는데, 드론 산업을 또 강화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무기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줄기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쟁 종식에 대한 희망이 조금 싹 트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년까지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의 그만큼 또 지원을 요청을 한 건데요. 이유가 있겠죠. 젤렌스키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평화와 안정으로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유추를 해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또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를 통해서 전쟁의 빠른 종식을 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또 반영을 한 것으로 또 보여지는데, 젤렌스키가 러시아를 태각하기 위해서 승리 계획을 통해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호소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초대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굳이 정리하게 되면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아무래도 전쟁 종식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커지게 될 텐데,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서방의 지원 지속 여부도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무기랑 재정 지원을 서방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또 계속 강화되면서 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또 만들어져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또 이 젤렌스키의 승리 계획이 또 얼마나 공감을 얻냐에 따라서 전쟁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큰 산이 또 한번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러시아의 전력이랑 내부 상황들이 있겠죠. 러시아가 전쟁을 또 지속할 수 있는 병력이나 무기 이런 것들의 여력도 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항상 변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중에 또 하나가 국제적인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미국 대선이나 유럽 정치적 이슈나 이런 것들이 전쟁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국제적인 관심이랑 지원이 약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도 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현실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쟁 종식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전쟁의 여파와 한국 증시는 또 맞물리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IT 종목을 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방산주인데요. 그중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중동과 남중국해, 지정학적인 긴장 여러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미국 대선 또한 맞물리게 되면서 방산업체들에게는 수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곁들여서 미국 대선의 영향도 빠뜨릴 수가 없겠죠.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랑 이런 것들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방산 수요 증가는 계속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3분기 실적 또한 전년 대비하면서 급증할 것을 또 내다보고 있는 시장의 분석인데 인적 분할로 인해서 재무 변화랑 또 신규 수주가 또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체결했던 첨무유도탄도 현지 생산하면서 MOU랑 K9 자주포 추가 계약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 전시에서 선보였던 K9 차륜형 모델 또한 중동 지역을 겨냥을 하면서 앞으로의 수출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든든한 건요. 수주 잔고죠. 수주 잔고가 3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 보니까 이미 곳간 자체가 탄탄한 회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던진 최근의 전쟁 종식에 대한 화두는 어떻게 보면 언젠간 전쟁이 끝날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당겨지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한 실적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는 이 부분. 정리하게 되면 젤렌스키가 전쟁을 종식할 가능성은 또 물론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전쟁 종식과 함께 정치적인 것들과 군사적인 것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들은 다들 잘 아실 텐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동 전쟁 또한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방산기업들 전체로 따졌을 때는 이 지속적인 성장을 또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